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결혼에 관련된 얘기 말고 제가 어느덧 50이 넘은 나이가 되었고 이 나이가 돼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제가 40년 된 친구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베트남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울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세울 만한 성공 혹은 위치에 오르지 못한 50대가 된 사람에겐 지금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피하지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6년 전쯤 일입니다. 제 아내는 베트남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저만 업무상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생활을 할 때였죠. 그 당시 저는 한국에서 신랑님과 같이 출국을 하고 5박 6일 동안 신랑님 옆방에 묵으면서 일정을 함께 하고 다 끝나면 신랑님은 귀국을 하시고 저는 3일 정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국제결혼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랑님과 함께 일정을 하기 때문에 인천 출발, 인천 귀국으로 비행기 발권을 해서 다녔습니다. 신랑님 모시고 베트남에 갔는데 아내가 요번에 오빠 한국 들어갈 때 애기들이랑 같이 갔다가 어머님도 뵙고 외국인 등록증 연장도 해야 되고 일주일만 있다가 오자라고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라고 해서 제가 타고 들어갈 비행기 일정으로 알아보니까 아이 둘이랑 제 아내 비행기표가 180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더 비싼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왕복으로 40만 원밖에 안 주고 샀는데 아내와 아이 2명 발권을 180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게 솔직히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를 검색하게 됩니다. 저가 항공도 검색해 봤는데 제가 타고 갈 아시아나보다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검색을 해봤더니 15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3명에. 3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이거 30만 원 차이 나는데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따로 들어올래? 라고 했더니 제 아내는 그냥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들어가는 비행기 말고 대한항공을 따로 3명 거를 발권을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보다 2시간 늦게 출발을 합니다. 비행시간은 물론 5시간 정도로 갔고요. 아시아나는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7시고 대한항공은 저녁 9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먼저 한국에 들어가고 장기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대한항공이 도착하는 제2터미널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당연하게 30만 원 싼 대한항공으로 발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국일이 되어서 아이들과 아내랑 저와 같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죠. 비행기가 다르다는 걸. 근데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왜 아빠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안 가냐, 나 아빠랑 가고 싶어 하면서 둘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발권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달래고 달래서 제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고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픽업해서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잘 지내다가 베트남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와 아이들을 배웅하고 인천공항에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제 친구가 밥 먹자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이들 재밌게 놀다 갔어? 응, 잘 놀다 갔지. 그리고 제가 그 30만 원 아낀 이야기를 자랑 삼아서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30만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가 정말로 저를 벌레 보듯 보면서 너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1년에 한 번 있는 너의 가족들 여행길에 그 30만 원 때문에 아이들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정말로 40년 동안 한 번도 제 친구에게 느껴보지 못한 표정을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 같아도 지금 30만 원 싼 비행기를 사고 따로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 그건 좀 너무했네,
너 비행기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갔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제 비행기를 취소하고 더 싼 대한항공으로 저를 포함해서 4명 발권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암튼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집에 잘 갔어? 나 이제 비행기 탔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친구에게 욕을 먹고 있으면서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친구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일이 있고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는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일단 그건 지난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지금부터 할 얘기입니다. 그때 그 친구랑 이번 제가 한국 일정에 우연찮게 시간이 맞아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저께입니다. 그 친구가 단골 가게를 들어가면서 고기를 시키는데 사장님 맛있는 부위로 주세요. 이게 그 친구의 주문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뭐 가격을 보거나 어느 부위 줘라, 몇 인분 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고기 주세요 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6월 달에 애기들 왔었다며?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이번에는 같은 비행기 타고 왔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타고 왔지 라고 하면서 그때는 너한테 그런 얘기 듣는데 진짜 부끄럽더라. 너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아내나 아이들한테 참 부끄럽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고맙다 그런 걸 알게 해줘서 나는 몰랐어 라고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저께 친구 앞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이러다 말겠지 해서 참고 있는데 더 많이 나오길래 화장실로 가서 세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흘린 눈물이 그때 그 아이들에게 미안함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이번에 눈물은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완전 다릅니다. 그 친구가 한우를 시키면서 가격, 부위, 양 이런 것조차 상관없이 시킨 소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6년 전에 그 친구의 모습과 저의 모습,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와 나의 차이. 이번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었어요. 자격지심 혹은 친구라서 말 못하는 뒤처짐에 대한 속상함, 아니면 나는 6년 동안 뭘 한 건가 라는 자책, 너무나 벌어져 버린 그 친구와 나의 경제적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복합적인 게 어우러져서 정말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장훈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나이 먹을수록 돈 없는 것처럼 비굴해지고 비참한 건 없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밥을 더 많이 먹거나 좋은 거를 많이 사서가 아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돼서 행복하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단기간에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5년, 10년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오늘 나는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보낸 하루였어 라는 생각이 들게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 1시간이 운동이어도 좋고 공부여도 좋고 독서라도 좋아요. 뭐든 내가 생각했을 때 뿌듯함이 하나라도 있는 하루를 마감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을 보낸 친구 앞에서 50이 넘어서 울게 될 수도 있어요.